23학년도 11월 고1이고요.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 16번에서 21번 보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이라고 시간 배경과 어떤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회 변화가 있거든.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라는 걸 보니까 좁히고 간 건 건축이라는 범위, 아까 제가 세모 치는 거는 정보분류 기준들이야. 그럼 지금 뭘 세팅했니? 그렇죠. 배경 세팅에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어? 건축까지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철근 콘크리트 활용하게 되면은 기둥과 벽을 최소화해. 건축물 대량 생산이야.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재료를 뭘 썼다? 철근과 콘크리트. 두 번째, 공법은 뭘 썼다? 기둥과 벽을 줄였다. 세 번째는 건축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이전 시대와 비교대조 포인트인데, 이전 시대는 예술적인 요소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뭐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간 거죠. 그러한 예술의, 그러한 건축의 흐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다. 우리가 이게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폰을 보면 각진 디자인일 때가 있어. 근데 옛날에 아이폰 보면은 뒷면이 둥그스름했거든요. 그래서 곡선의 아이폰일 때도 있어. 다시 그런데 각진 아이폰으로 가요. 또 둥근 아이폰으로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예술도 발달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서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뭔가 곡선이 화려하고 예쁜 것들은 아르누보 양식이에요. 대부분. 뭐 한 18세기 정도였을 것 같다. 18, 19.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19, 20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약간 각진, 직선 형태로 나오면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 대표적으로 모더니즘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맨하튼이야. 맨하튼 여러분이 가서 뉴욕 맨하튼 가가지고 이렇게 맨하튼 있고 여기 유람선 타는 거 있거든요. 타면 아저씨가 거의 래퍼야. 말 막 하는데 개웃긴 게 모든 말이 다 똑같다. 하이스트 빌딩이라고 맨날 여기는 몇 년도에 제일 높았던 빌딩이야, 몇 년도에 제일 높았던 빌딩이야. 계속 가면서 그 모든 빌딩이 몇 년도에 제일 높았던 빌딩들로 높여져 있고, 근데 그게 거의 다 100년 전이야. 그래서 100년 전에 보통 이런 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각진 모더니즘이 확 많이 남아있는 건 이쪽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아르누보가 많이 남아있는 거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 파리 이런 데 남아있고, 프라하 이런 거는 더 엄청 옛날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아, 이런 게 아르누보구나 이런 거 보셔도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거든.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 2단락 넘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모더니즘 양식에 대한 설명이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연계 출제가 되는 게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연계 출제되는 내용까지 제가 엮어드린 거예요.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서 미스 반데로라는 아저씨가 있나 봐.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서 비판하며 간결하는 것이 풍부하다. 무슨 얘기일까? 아마 건축의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그러니까 예술이냐 실용이냐에서 실용이 아마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을 한 것 같고, 왜? 더구나 모더니즘이니까. 그래서 모더니즘 실용 쪽으로 간결하게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불필요했다. 따라서 장식과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장식을 공간 구성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됐다. 폐쇄적 구조를 지었다.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다. 그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공간만 넣자. 실용한 공간만 넣자. 그러니까 당연히 실용적이니까 장식 같은 건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폐쇄적이다는 없대. 그럼 어떻게 됐대? 개방적으로 갔대. 유연성 있게 갔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고개를 들어서 옆을 딱 보시면 다 유리창으로 다 뻥 뚫려 있잖아. 이게 모더니즘 양식의 대표적인 거야. 근데 유럽 가서 보면은 창이 이렇게까지 많은 건물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이나 또는 막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건물인데 막 장식이 달려 있거나 무슨 조각상이 달려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모더니즘과 그 전에 아르누보가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 계속 볼게. 3단락. 되게 유명한 사람이 르 코르비지라는 사람이야. 기능적인 것은 그 자체로 미적이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술에 대해서 미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거. 그럼 봐봐. 모더니즘을 하는 애들은 야, 직선이 무슨 미냐? 너희는 미술을 몰라. 예술을 몰라. 너희는 미적이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그 실용성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기능적인 것도 뭐를 가질 수가 있다? 미를,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는 항공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최적화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공 기능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이 또 예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어준 거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장식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지향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격자 모양의 도로망으로 도시를 공간 구획하면은 이상적으로 동시에 미적이 됐다라고 하면서 도시기획에도 이 사람의 의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나 좀 이따 구조도 같이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다시 나로 가서 1달러. 자, 20세기로 왔습니다. 봐봐. 아까의 모더니즘은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건축은 뭐니? 실용과 예술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과 예술의 교집합에 있어서 건축으로 온 것이고, 그 기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봤을 때의 모더니즘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의 모더니즘은 뭐였냐? 인간이 이성적 존재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첫 번째, 감정을 갖고 있죠. 또 뭘 가지고 있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통화 정책을 결정한 한은 총재님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학벌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합심을 해주시면 우리나라 집값 문제 잡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잡을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그 시절 얘기세요. 지금은요, 전국 1등부터 5천등까지 스카이를 안 가요. 의대를 가지. 심지어 서울대 자퇴생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얘네 그래서 다 반수해. 서울대 들어간 애들 절반이 의대 가려고 반수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 학벌 사회의 병폐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뭐 대치동 집값이 오르고, 자, 정확하게는 학벌 때문이 아니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서울대 없앤다고 의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결국 무슨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학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무슨 문제냐? 본능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기주 유전자를 보잖아. 인간은 DNA를 운반하는 개체일 뿐이다 라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녀는 내 DNA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 본능이지. 그러니까 좋은 교육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교육 하려고 하는 거고, 의대 부대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값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본능인 거예요. 또는 이런 거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종합적으로 판정하면 또 합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사고가 뻥뻥뻥 터져요. 전쟁이 난다든지, 갑자기 막 서로 감정이 틀려져가지고 싸운다든지, 아, 한계가 있구나. 그 이유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럼 봐봐. 건축에서 얘기했던 모더니즘, 철학에서 얘기했던 모더니즘에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모더니즘 이후의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포스트란 단어가 이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가 푸코가 있었고, 벤투리가 있고, 추미가 있었나 봐. 어떻게 갔어? 자, 합리성, 효율성, 이성이면 맞아. 그리고 기계적이고 비판적이고 미미곤조한 그런 것들,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별성, 자율성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럼 1번 철학자 푸코 아저씨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근대화된 도시의 구획과 권력과 관련지어서 18세기 때 형성된 격자구조 도시는 뭐였어? 모더니즘 양식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강남 같은 데 가보면은 다 격자구조고요. 창원 같은 데도 격자구조야. 그래서 도시기획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산도 이제 센터는 격자야. 그런데 부산의 구도심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서울의 구도심을 가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길이. 왜? 옛날 그대로 쭉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모더니즘 한 사람들은 야, 싹 쓸어버리고 재개발하자 이랬던 거고, 그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는 그걸 살려가자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위생학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자, 장점 인정했죠. 단점이 있는 거야. 그럼 권력의 작동이라는 단점도 있다 한 거죠. 봐. 지금 코로나 생각해봐.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발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져. 맞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백신이 부작용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맞았을 때 뭐 심장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진짜 급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이거야. 코로나 3년 동안 집에서 성장기를 보냈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사회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어요. 그럼 봐. 결국에는 그런 어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한 통제 수단의 권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어?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가 됐다는 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염병에 대한 건 예시이지만, 그리고 이 도시 구조가 그런 예시,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데 쓰인다.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벤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야? 간결한 것을 오히려 비판했죠. 아까 간결한 것을 장점으로 봤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업과 니은을 대립시켜서 보는 견해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명료성이 아니라 모호성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죠.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가 없다. 자, 비판의 근거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다양성을 가야 된다. 또 모호할 수 있다. 벤투리에게 모노니즘 건축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에 제약하는 것을 불과해서,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의 공간에는 공간의 미적 차원에 소멸되어 획일적 공간만 남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4단락 볼게. 건축가 추미 아저씨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다. 모더니즘의 건축의 장식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며 무의미한 부분을 간주되고, 자, 하지만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낭비를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획일화라는 문제를 해방할 수 있는 탈출구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금욕주의에 벗어나는 방식으로까지 갔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뭐다? 긍정이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그리셔야 내신 대비로 내용 이해가 돼서 변형 문제 대비가 되거든요. 자, 구조도 한번 그려봅시다. 가의 1단락 주제는 모더니즘을 건축에다 적용을 해봤고,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기둥과 벽을 줄이는 구조체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간결한 것을 중시하는 형태로 갔으며, 2단락에서는 학자가 튀어나와서 장식은 배제하고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느코르지웨이도 마찬가지 실용적과 기능적인 걸 강조했는데, 아마도 미적이지 않다는 예상가능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한 형태로, 야, 실용과 기능이 그 자체가 미야라고 주장을 했고, 그 예시로 항공기 같은 거 얼마나 예뻐. 실용적이지만 그 유선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항공기 그 자체의 실용성만 탑재하고 있더라도 미적으로 예쁘잖아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격자 도시기획을 주장을 했고 장점들이 많았죠. 자, 나루노범에서 그랬던 모더니즘도 한계가 있었던 거야. 왜? 인간을 오로지 이성만 있는 존재로 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봤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인간은 뭐도 있다? 본능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그러면 본능과 감정 때문에 때때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 이성만 있다고 봤던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 막 전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보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튀어나왔고, 야, 그렇게 합리성, 효율성, 획일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개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야, 특히 너희 그 르코르비지에가 얘기했었던 격자 형태의 도시기에, 자,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권력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쓰이지도 않니? 라고 비판을 했고, 벤투리라는 사람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야, 간결한 게 좋아? 그게 아니야. 간결한 거 지루해 라고 비판을 했고, 추미라는 사람도 야, 획일적인 거 우린 해방을 해야 돼 라고 핵심 정보들 위주로 구조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1학년 거다 보니까 난이도도 조금 낮고 정보량도 조금 적은데 그 부분을 저랑 같이 연습하신 다음에 차차 실력을 길러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자, 16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시기 건축에 대한 상반된 견해. 자, 봐봐. 가와나가 대립이고 상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가와 나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절충은 없어. 절충은 변증법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자, 절충 변증법은 나중에 차차 저랑 또 정리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도 있고 B도 있어. 둘이 싸우고 있어.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A랑 B의 장점 가지고 새로 C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이게 변증법의 절충이야. 자, 2번 선지. 나와 달리 가가 특정 시기 건축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 기술이 건축을 가지고 왔다라고 인과를 지금 뒤집어 놔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산업혁명 같은 기술의 발전이 건축에 대한 견해 변화로 왔다잖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인과 구조를 뒤집었기 때문에 순서가 뒤집어서 틀려진 거고요. 3번 선지. 가와나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있지만 시대는 수는 아니고 가의 시대와 나의 시대가 다른 겁니다. 자, 4번 선지입니다. 가와나 모두 특정 시기 건축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며, 맞죠? 자, 얘는 뭐야? 모더니즘 시기죠, 가는. 나는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얘는 아마 18세기였던 것 같고 얘는 20세기였던 것 같죠. 자, 그래서 관점의 특징 정답 4번 끝이다. 자, 5번 선지. 유형별로 나눴다. 관점을 아니죠. 학자 따라 나눴죠. 문제점이다. 장단점도 얘기하고 문제점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 윗글에 대한 이해형.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모더니즘 건축은 개별성을 중시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개별성 아니겠어요? 자, 모더니즘은 뭐야? 효율성이야. 효율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량 생산해야 돼.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획일하죠. 따라서 개별성 당연히 아니시고 2번 선지 볼게요. 효율성, 합리성. 뭐라고? 효율성과 합리성은 전부 다 모더니즘 얘기죠. 자, 3번 선지. 모더니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모호성을 추구한다. 그렇죠. 명료성과 모호성이라는 대립되는 개념 잡으셨으면 3번 선지 깔끔하게 보이셨을 거고, 자, 4번과 5번에서 뭐가 틀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 영역에서 도시 계획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영역을 외제해. 도시계획 디자인 들어와 있구만. 얘는 제외했더라도. 자, 5번 선지.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주로 사용한대. 둘 다 철, 콘크리트 씁니다. 둘 다요. 둘 다.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시고. 자, 18번 볼게요. A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거리가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었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기재했어?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했으니까 이건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 장식적으로 배제했다. 역시 모더니즘이고 얘도 모더니즘이야. 모더니즘이야. 자, 그래서 상식 배제했다. 1번이죠. 칸막이를 설치했다. 유동성을 가해했으니까 얘는 가해 2단락 내용인 거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축가 C는요. 이러한 주택을 주거 기능과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 단순한 형태의 건축으로 비판했다. 이건 나에 있는 3단락 벤투리의 견해겠죠. 이에 그는 벽장식이나 마감재 같은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는 어떻게 됐어야 돼? 지문의 원리를 자료에다 각각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자료 1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점에 대한 얘기, 모더니즘의 자료 2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충돌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서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건축가 A 도시 설계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겠다. 자, 푸코는 일단 뭐는 장점이라는 거야. 그렇죠. 전염병 위생학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답 1번 마무리 됐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볼게. 르코르비지에는 어떻게 봤어? 실용적인데 어떻게? 차를 중심으로 도시 계획해야 된다 그랬다. 긍정적으로 봤다. 좀 이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였는지 긍정적이었는지 한번 발치동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예전에 영어에서도 나왔었어. 유럽은 왜 미국과 달리 교회가 발달하지 못했냐? 교회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도시 외부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면 도시 기획 구조의 차이점이 있었던 건데, 르코르비지에를 보셨더니 뭐라고 돼 있냐?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교통체계가 중요했다라고 했고, 사람보다는 자동차 교통체계 중심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보자면은 2번 선지도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3번 볼게. 벤투리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함으로, 맞지? 건축가 B가 설계한 덱을 부정적으로 볼 거다. 이유는 뭘까? 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자, 4번 선지. 미스 반데오로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반데오로. 2단락. 가에 2단락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죠. 폐쇄적 구조를 지향했다. 맞죠? 개방해야 된다 그랬었죠? 동시에 뭐야?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었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다. 추미는 포스트모더즘이었잖아. 따라서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미덕을 오히려 중시했다. 당연히 5번도 괜찮고 정답 1번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겠고. 자, 넘어가서 오른쪽 위로 갑니다. 19번 문제예요.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을 해보자. 미스 반대어로는 자료 2가 나의 장식과 분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건물이다. 맞지? 얘는 뭐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라고 했으니까. 르코르비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 측면 받고, 그리고 르코르비제는 당연히 거기다 뭘 추가했어? 그렇지. 기능이 있다는 게 미적이다라고 동의어로 봤다는 겁니다. 3번 선지 푸콘데요. 자료 1이 가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4번 벤토리는 미적 차원이 소멸돼서 획일적 공간이 됐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추미는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유의의 건축이 실현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자, 자료 1의 가와 자료 2의 나 모두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5번 선지는 긍정으로 봤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네들 전부 다 뭐 해야 돼? 비판하셔야 돼. 근데 비판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긍정으로 보셨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시겠고 마무리 지어보시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남긴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잇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공간에 대한 긍정, 공간의 본질이 변하는 것에 대한 부정. 자, 아까 얘기했었지. 기억은 뭐야? 자, 얘의 본연이 뭐라 그랬어? 실용적 기능. 왜? 건축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주거니까. 자, 니은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무 지루해 라고 하면서 예술적이고 미적인 것들을, 장식적인 것을 추가하려고 했었잖아. 자, 그럼 봐봐.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공간에 대한 긍정이 있다고 오히려 부정을 하고 있죠. 니은은 공간의 본질이 변하는 것을 오히려 긍정을 하고 있고 긍정 부정을 뒤집어 놨거든요. 2번 선지 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판단 가의 원리 들어가 있고요. 보편성을 강조한다.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수성 아니겠어? 아, 그럼 나왔네. 독립성과 보편성을 뒤집어서 지금 아웃시킨 거 보이시죠? 자, 3번 선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기억은 개방성에 대한 얘기였고 하지만 획일성으로 갔었고 여기선 어떻게 됐어? 특수성으로 갔고 개별적으로 갔습니다. 자, 3번 선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 가에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부여한 태도가 있고 니은은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거부한 태도가 있다. 자, 기계적이고 합리적이다 동의어야. 무미건조하다 동의어야. 기능적이다 다 동의어야. 그러면 얘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보는 거니까 모더니즘, 얘는 부정으로 보는 거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확인이 됐을 거야. 정답은 3번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